아수라가 그렇게 잘 만든 아유, 영화지만 디밀질 못해. 현실을 거의 못 따라갔잖아요. 현실이 아수라 이겼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수라가 다큐멘터리 같다고 했지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큐멘터리를 못 따라갔습니다. 저도 그리고 어제 되게 그 반성했어요. 살려주세요를 저도 해봤는데 이게 단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봐도 저걸 따라할 수는 없어. 한번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저도 MBC는 왜 공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재연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다시 듣겠습니다.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거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지금 근데 진짜 단전에서 나오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점심에도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나라 걱정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점심에 이제 여성들이 있었는데 예. 여성성을 내서 정치를 하는 여성성팔이다 저거는 저기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쩔 거냐 지가 해결을 해야지. 근데 저렇게 해서 일단 한 3년 그리고 넘게 공천- 살아남았잖아요. 결국 거의 살아남을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도 저렇게 못해. 김병기 의원 보좌진과 김병기 의원 사이의 그 가불관계에 얽힌 어마어마한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저거 영원히 묻혀줄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결국은 결국 세상에 끝내 묻혀지는 진실은 없고 끝내 안 잡히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처럼 이게 김병기 의원과 그 보좌진과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원한 때문에 저게 밝혀진 거 보면 참 그러게, 우연과 필연이 우리 지난번에 식당에서 호텔 식당 그거 그 파스타 먹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냥 끝내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키워서 이틀만 정의를 먼저 살려. 김병기 의원이 사퇴했을 때 저희까지 네. 안 갔을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사실은 제가 그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김병기 의원 지난주 그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사퇴할 것 같다.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예. 제가 또 틀렸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사퇴는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이게 그 본인에게 네. 치명타를 입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만 딱 나왔을 때 그냥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하면 아예 그럼 책임졌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네. 제 생각에 김병기 의원의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세 가지로 보는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모님이 뭐 아직까지도 부인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동작구의 부의장 법인카드 쓴 거 270만 원. 이거는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빼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여의도 맛돌이 스스로 오픈한 거. 네.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피선곡골 박탈될 수밖에 없는 실형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예.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강선우 이거는요. 예. 네. 지금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김병기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 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비리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을 확 빼놨어요. 네. 어떻게 김을 확 뺐냐면은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매관 매직했었다. 현대판 매관 내지 뭐 이랬죠.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뭐 딱 저도- 떨어져요 이게 근데.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건진 나오고 뭐 통일교 나오고 뭐 서희건설 나오고 그게 다 전 팩트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뭐 아예 그러네 뭐 이렇게 참 그 뭐 허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강선우가 공천 헌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 우리 장 국장님 초임 기자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는 전국구 초임 그거 뭐 공천 헌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 야당에서. 전국구는 다 공천원금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영입 케이스 몇 명 말고는. 예. 그런데 그때 있었던 공천 헌금이 지금까지도 스물스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게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면 또 누가 생각나냐면 저 김영선 의원 생각나거든요. 예. 아. 김영선 의원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 뭐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받았다라고 했다는 거 뭐 대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아예 캐시잖아요. 캐시죠. 그것도 예. 1억이잖아요. 네.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오픈이 된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가. 지금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의 그 정치의 민낯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차떼기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양정래 씨 얘기도 있었고 그죠? 예, 그때 그다음에 차떼기 차떼기, 정당도 있었고 이렇게
돈과 정치가 관여되는 것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 너무나 긴박해, 너무나 쫓겨, 이게 녹취까지 다 드러나.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올해를 가장 충격적이게 올해 가장 충격적인 정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녹취 두 번째 들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제거 없이 대박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제거 없이 대박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살려달라는 걸까요? 법의 잣대 아니면 국민의 눈 아니면 김경? 아까 우리 네. 정혁진 변호사의 이야기한 것처럼 김경 시의원에게 그런 겁박, 압박을 받았고 이거 정말 컷오프가 돼서 김경 후보가 컷오프가 돼서 내가 1억 받은 거가 까발려지면 나는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그거에 대한 공포겠죠. 그죠? 이게 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네. 그 강선우 의원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김 원내대표가 예. 간사가 김병기 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적 책임을 넘어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다. 예. 당해까지도.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뭐 괜찮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알아서 좀 열심히 해볼게.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딱 이야기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칼같이 잘라요. 네. 도와줄 수 없다.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이상은 도와드려서도 안 되고 내가 도와주면은 일이 정말 커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저거예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같으면 살려주고 싶을 것 같아. 저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그래서 결국은 살려줬어. 저 대화 공천 된 끝나고 거예요. 그 다음 날 단수 공천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컷오프에서 컷오프 될 사람을 살려주는 그 다음 바로 위에 단계는 그래 경선 붙여줄게잖아요. 근데 컷오프 되기로 사실상 거의 확정된 사람을 경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윗 단계까지 가서 다른 사람을 다 보내버리고 단수 공천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정말 이거는 살려준 거죠. 살려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읍소하는 강선우 의원의 부탁을 최상급으로 수락해주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경이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아주 약을 갖다 살살 올려요. 예. 그러면서 돈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만약에 그 김경이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그거는 의원님이 그냥 알아서 거기에다가 안 받는다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던져놓든지 뭐. 던져놓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단수 공천 받고 그 다음에 시의원 되고 김경도 입 싹 씻고 있고 강선우는 의기양양하고 김병기는 뭘 얻었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1억 어디 갔어요? 그러다가 네. 3년 반 지난 다음에 네. 결국은 이제 다시 그 물귀신 작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1억이 궁금해요. 1억이 네. 참으로 미스테리인 게 자, 그 사람들 다 이번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 저는 공천 대가로 현골 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대가 아니고 용돈으로 받은 적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도 저는 공천 대가로 돈 준 적 없습니다. 공천 대가 말고 이를테면 무슨 쿠팡으로 뭐 사오라는 거로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 적은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양쪽 다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돈은 주고받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럼 1억 받았다는 건 팩트인데 이미 왜냐면 받았다고 저렇게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으니까 1억을 돌려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걸 알는 순간 강선우 의원 얘기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줬다고 확언을 못해요.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저 녹취록에도 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아니 저게 네네. 범벅이에요 그냥. 아니 김병기가 돈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돌려주라는 이야기인 거고. 심지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확인 도장을 꽝꽝 찍은 게 다른 게 아니고 강선우 의원의 페이스북이에요. 네.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선우 의원이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줄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죠. 반환이라고 한 말은 돈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한 100% 거잖아요. 전제로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는 100%고 팩트고. 그다음에 김경은 돈을 안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받은 건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지시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얘기를 안 대해서는 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반환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경 의원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예. 돈을 받았으면서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네, 죄송합니다. 김병기와 새 여인 앞에서 경찰은 왜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네네. 제목이 딱 요약하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병기 의원은 당연히 그 김병기 의원이고 새 여인은 지금 저희가 계속 거론했던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그리고 그 이외의 그 법카 유형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여인 앞에서 왜 경찰은 이렇게 작아지느냐 하면서 요 제목으로 딱 묶어서 조선일보가 기사 썼는데 읽다 보면 계속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경 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어봤죠. 김경시 의원은 일단 뭐 이런 입장이에요. 나 한강편 11월 6일 날 예약했거든. 그러니까 나 니네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고 제때 금방 들어갈 거야. 빨리 들어가 줄게. 라는 입장을 당당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압수수색이라도 경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집에? 아니 압수수색 해야죠 지금. PC랑 연동해가지고 카카오톡 어떻게 썼는지 해야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은 없어도 흔적은 다 집에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사실 김병기 의원 사무실 집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어야 아니 근데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앞장서 이제 언론이 앞장서기 전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가고 바빠, 거기.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일로 바쁘니까 그렇죠. 참. 이런 자. 일로 바빠야지. 김병기 의원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따박따박 들어가야 되는 건데 동작 경찰서가 저걸 어떻게든 뭉개주려고 하다 결국 뭉갠 걸 뒤늦게 들키고 나니까 그렇죠. 경찰도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책임질 사람들 생기니까 네. 뭉개는 거지. 아니 그리고 뭐 동작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동작의 김건희. 네, 글쎄 뭐 저희가 우리 방송 오래 하고 싶고 네 아무튼 여왕 뭐 동작의 여왕. 그 네. 얘기는 예. 네. 어떤 평론가가 해서 우리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워낙 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자료가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동작 자료 보고 그다음에 보면 저기 왼쪽에 지금 볼러 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왼쪽에 있는 저분. 자,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선거철인 것 같죠? 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내용 중에도 보면 저 김병기 의원 부인이 그 구의회 부의장 법카 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수사를 결국 무혐의로 꾸역꾸역 해서 덮어줬잖아요. 네. 그때 이게 뭔가 알리바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때 요 법인카드가 쓰였을 때 그 부의장이 이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걸 네. 덮어줬는데 사실은 그걸 덮어주는 이 증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저 부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더라고요, 사진. 그 쓰는 그 옆에 바로 김병기 의원 부인이 있었나 해서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키는 입증시키는 정황으로 써야 될 거를 이거를 털어주는 정황으로 오히려 거꾸로 쓴 거예요. 경찰이 정말 이 악물고 봐주겠다. 아니 생각을 한 보니까 거죠. 그 행사장에 맨 끝에 저 동작의 여왕님이 딱 서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막 지역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사진 봤는데 아니 어떻게 경찰은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국장님. 눈 감은 거죠, 그냥. 아니 감은 그러니까 거죠. 항상 보면 정치 수사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갖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는 예. 거죠. 이게요. 저도 뭐 옛날에 출입한 경험과 이런 거로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이 어떡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저렇게는 절대 못 해요. 검찰은 뭐 지난 정부에서 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뭐 봐주려고 했다 뭐 그래서 온갖 난리가 났지만 검찰이 하니까 그래도 중간에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쨌든 하겠다. 당시 검찰총장도 하겠다. 그러다가 뭐 잘려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검찰이 있으면 저 동작서처럼 저렇게 수사 저렇게 절대 못 뭉개요. 경찰은 저렇게 뭉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지역에 있잖아 경찰이. 아니 그리고 봐봐요. 검찰이 하면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만기 칠람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둑을 잡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 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둑 하나를 10사람이 못 잡는다?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잡을 사람은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이렇게 견제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검찰을 저렇게 아예 손발을 묶어 놓으니까 경찰이 그냥 마음대로 저렇게 혐의 없음 종결도 하고 그게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데 전 이 얘기하면 정말 또 안압이 올라갑니다. 지금 정말. 릴렉스. 자, 근데 경찰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 수사팀장 그리고 수사 자료 유출한 그런 사람들 관련자들 그리고 경찰 당시 서장 다 수사해야죠. 다 뭐 지금 연금 날아갈 판이에요. 아, 제가 연금 봤을 날아갈 때는 판이다.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네.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어떻게 위에서 오더가 그렇구나.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죠. 그렇게 상상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그런 상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 해갖고 그 지역 경찰서에서 이걸 하라 그러면 그래서 서장이 일일이 전화하면서 또 뭐 무혐의 나온 날은 같이 술도 마시고 했다는 거 그건 아닙니까? 팀장하고 네. 팀장하고 마시긴 했는데 심지어 그게 부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패예요. 심지어 그 구의회 부의장 그 카드 줬다고 생각하는 여겨지는 그 양반 조사한 자료를 김병기 의원 측에 네, 넘겨줬다는 맞아요. 보도도 있고 네. 그걸 넘겨준 게 아니라 그 구의회 부의장이었을 때 요렇게 대답하라는 코치서를 해설서 일종의 답안지 유출이죠. 그거를 줬다는 설인데 어느 쪽이 됐든 수사 자료를 김병기 의원 측이 줬든 아니면 요렇게 대답하라고 코치하는 자료를 줬든 뭐가 됐든 이건 아주 아주 질적으로 나쁜 수사 유출이고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범죄. 맞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범죄죠. 그래서 예. 12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윤리 심판 결과가 1차 윤리 심판 예. 결과가 나오는데 경찰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근데 윤리 심판원에서 예. 뭘 해요? 못할 것 뭘 같던데요? 조사를 하냐고요. 지금 오늘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한자를 그러니까 깔았어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뭐 시간이 걸리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네. 그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면서 아마 다른 더 큰 사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지도 그럴 수도 몰라요. 이슈로 왜냐하면 이슈를 덮는. 이슈를 덮으면은 이거를 다 다시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제기해갖고 팩트 파인딩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이고 이게 부패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집안 싸움으로 지금. 참. 자. 12일에 징계 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의혹이 13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짚어봐야 된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라도 발표하면 되잖아. 그렇죠. 일단 하나씩 차례로. 그럼 강선호 의원은 한 가지로 지금 일단 내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강선우 의원도 네. 참 그 와중에 지금 거짓말이 우리가 지난번 장관 알라리 후보할 거짓말. 때도 거짓말했지. 요번에도 자기는 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 개진에 뭐 안 했다. 역할이 없었다 그랬는데 회의록에 나왔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렇죠. 애초부터 지역 사무국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던지. 네. 그렇죠? 예. 아니면은 지역 사무국장한테 맡겨놨다고는 그랬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고요. 한번 거짓말하면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믿을 수가 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무국장이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집안에서 네. 정무직 공무원으로. 근데 매우 당당하다라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대요. 수사에. 그러니까 자기는 애초부터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걸 자기한테 그 맡겨놓지 않았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경찰에서 시나리오에 따르면 첫 번째 그게 가능한 거죠. 이 전직 보좌관 그 지역 사무국장인 A 씨가 우리 주군이었던 강선호 의원을 보호하려니까 난 아예 받은 적도 없다라고 총대를 매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게 그 전직 보좌관도 강선호 의원과 사이가 서먹서먹하대. 뭐 갑질을 그렇게 했는데. 서먹서먹하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 공무원인데 자기 공무원 계속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총대를 강선을 위해서 십자가 조는 건 아닌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난 진짜 그 돈 본 적도 없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서 내가 다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아니 그렇다면 그 돈은 이 사무국장한테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1억쯤 되는 돈이면 사실은 아이 누가 사무국장한테 주겠어요. 그걸 직접 의원이나 의원 최측근한테 주지. 아니 사무국장한테 주고 네. 의원한테 협박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안 돼요.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강선우 의원은 저 부분도 뭔가 거짓된 아주 사실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은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 그 시의원들 뭐 원내대표인가 그 민주당 하는데 강선우가 직접 돌려가지고 김경을 뽑아주세요 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시의회 근데 그렇게 원내대표. 적극적으로 무슨 뭐 둘 사이에 워맨스가 있는 거는 아닐 텐데 그렇게 그 같은 지역의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장단이 잘 맞아가지고 예. 그렇게 여자끼리 가까워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헷갈리시고 저도 방송하면서 가끔씩 헷갈리는 게 김병기 의원을 둘러싸고는 부인이 법카를 구의회 부의장 거 또 지금 딴 사람 것도 쓴 것 같아요. 구의원 거. 네. 네. 그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경찰에 한번 덮어주려고 했던 이 큰 구더기 한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부인이 구의원으로 또 따로 공천원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새우깡 뭐 봉지 해서 돌려준 의혹 이것도 네.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강선우 의원이 1억 받은 거를 전화가 아니라 현장 녹음해가면서 아 그거 안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다 컷오프 시켜야죠 이렇게 본인이 다 녹음하는 거 아니까 본인은 되게 당당한 알리바이를 만든 듯한 녹음을 한 뒤 다음날 안 나갔어. 안 나가고 그 사람은 단수공천을 받는 그렇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뇌물이죠 사실 공천 헌금이라기보다 공천 뇌물 수수의 일종의 방조자이면서 이 선거 공천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 이렇게 좀 일단 큰 거만 이렇게 세 구찌가 아닌데 그거 말고도 지금 네. 잔잔바리까지 하면 지금 13층이에요 비리백과지 13층 근데 큰 거만 지금 요 공천 관련 어쩌고 저쩌고만 이렇게 좀 세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줄이 끝도 없이 나오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또 나왔는데 오늘 또 뭐가 나왔죠? 뭐 이렇게 부인이 그 현장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이슈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을 숭실대 보냈잖아요. 예. 그 숭실대 보낸 게 어느 중소기업을 다녀서인데 그 중소기업의 그 수임 계약량이 7배가 늘었다나 뭐 아들 근무 동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이건 진짜 제대로 빗썸 이거는 의원님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두나무 네. 거기에 뭐 업비트에 취직시키려고 거기 했다가 대표랑 아들까지 만나고 이력서도 준 것 같다는 게 보좌관 얘기인데 거기 안 해주니까 빗썸 시키고 나서는 두나무를 망하게 해야겠다. 여기는 문 닫게 해야겠다. 아니 그 실제 그러니까 정치를 아주 세속적으로들 해. 그러니까 첫째 정치는 어느 틈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했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네. 거의 지금 다들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그 권력을 잡는데 그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지지를 받아서 잡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운영할 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천박한 자본주의가 운영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돈으로 심지어는 구의원, 시의원에서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짜리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자기의 권력을 또 수단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 이럴 거면은 진짜 다 접어야죠. 전수조사 하든지 때려치든지 전수조사해서 해야죠.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공천 받은 사람이나 공천 받아서 당선된 사람 제가 돈 줬어요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안 하죠. 그 전수조사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위원회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죠.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이거? 하루아침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아이, 아이고야. 이러니까 인재들은 정치 쪽을 가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계속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김병기 의혹을 오늘 저희가 잠깐 한 5분 정도 새로 나온 걸 짚어봤어요. 지금 쭉쭉쭉 짚어봤는데 심지어 건드리지 못할 만큼 계속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 처음에 시끄러웠던 거는 여의도의 고급 호텔에서 고급 그렇지. 비싼 밥 먹다 38,000원짜리 에피타이저 칼국수 같은 스파게티 먹었다고 해서 이슈가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때 보좌관들한테 화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나 걸릴 게 많은 사람인데.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그 현실감이 있다면 보좌관들을 어떤 식으로든 회유를 하든지 구슬려야죠. 아니면 자기가 사과를 하든지 사과를 했을 하고. 텐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갖고 자기가 또 텔레그램 부인이 몰래 그 한 거 네. 그 접촉한 거 네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터트려 갖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면서 그렇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퇴하기는 성정 자체가 탈당하기는. 일단 본인은 지금 되게 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네네. 몰라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어먼트 호텔 이후 한 며칠간의 김병기 의원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보면 진짜 무섭구나. 무섭다. 떨고 이렇게 있는 사람 생각하고 많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요? 우리가 네. 상상한 대로 아유, 저 테이프가 많다면 김병기 의원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한 사람도 많을 거고 김병기 의원이 원래 친문에서 친명으로 환승한 사람 아닙니까? 한승연의 예, 네. 대표적인 환승해가지고 막 조자룡의 헝칼을 휘두르듯이 네. 저 총선 때 비명 검증위원장 행사시키고, 하면서 예. 다 그랬으니까 검증위원장 하면서 의원들 비리도 많이 제보받아서 지금 딱 초재선 갖고 의원들이 있고. 왜 조용하겠어요? 이럴 때 초선 재선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네.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당은 그러니까요. 썩었다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입틀막 자진 입틀막 하면서 지금 가만히 있고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 80 넘은 박지원 의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쵸. 한마디 하는 정도에서 끝이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정치 평론하는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마지막 국회의장을 한번 하고 싶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의 눈에 그래서 조금 그래도 박지원 의원은 그다음 무게감이 있으니까 아유 저 동생 김병기 동생 선당우사해서 일단 탈당 좀 하지 요 한마디를 그나마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상상력 아니 그럼요. 그렇게 자꾸 상상하게 만드네. 맞아 그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네. 속보가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에게 전달했다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속보가 점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보니까 강선우는 아니고 강선우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린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이거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초의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병기 의원 관련 새 의혹 또 민주당 분위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할 게 많아서 오늘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속보가 전해졌는데 김경 시의원 지금 저희가 이따가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양반 돈 1억 원 줬다는 의혹 사실은 그 전에 네. 또 그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비해서 뭐 특정 종교단체 그 사람들을 사격단체요. 그렇죠. 네. 사격단체 네, 종교라고 사격단체요. 관련이 있다. 네. 단체에서 그 사람들 영입해하고 대신 당변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연말에 확 미국으로 도망갔더니 CES쇼 행사장에 나타난 화면에 또 사진이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이 염장을 질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이 공천원금 1억 원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작경찰서에 낸 것은 예. 아니고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기는 최근이라고 하고요. 경찰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찰 등에 따른 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에서 이거를 정지 작업을 하려는 분들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선우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난 몰라요 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전달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뇌물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네. 나오는 속보를 보면 강선우 의원이 현금 전달 사항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진술에 똑같이 궤를 맞춰서 강 의원 측에 줬는데 다시 반환 받았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미국으로 가서 아시다시피 휴대폰도 교체하고 텔레그램 이런 데로 다시 가입해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데 말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네, 미국으로 그렇습니다. 쫓지 안 하고 미국으로 저렇게 도망 나가게 해준 게 수사에 굉장히 큰 혼선이 될 것 같다. 그런 우려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원 변호사, 이러면 일단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이제 뭐 실체적 진실로 사실로 확인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네. 뇌물죄냐 이게 네. 관건인데 여기서 공천의 대가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1억 이상 뇌물죄.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대가성이 없었다 하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돈이 갔는데 뇌물성을 지금 피하기 위해서 자수서를 제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제 생각엔 뇌물죄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생생히 녹음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공천은 받았는데, 공천의 대가가 있을 것 이거 같은데 공천 안 해주면 어떡해요. 좀 살려주세요. 결국은 그랬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뇌물죄가 된다면 이거는 거의 전례가 있어요. 법원 전례가. 뇌물죄 1억, 공무원이 뇌물 1억을 받았다. 이건 거의 실형 5년 이상이고 네.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권성동 의원 1억 정치자금을 받아서 얼마 전에 특검이 징역 4년 구형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2018년 오래되긴 했는데 옛날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이 1억을 받아가지고 집유 3년, 1심에서 집유 3년이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뇌물이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는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치자금으로 1억을 받았어도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특가법 뇌물로 1억 이상인 게 인정되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1억보다 그 엄중한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해진다. 10배 이상입니다. 10배 이상.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압박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김경의 변호사라면 너 지금 미국 가가지고 텔레그램 다시 깔고 이거 다 들켜가지고 너 증거인멸 혐의까지 뒤집어서서 굉장히 악질로 맞아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 자 이제 자소서 내고 새 출발하자. 너 지켜야 될 재산도 많잖아. 증거인멸이 아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자수서를 냈을 수 있어요. 지금 증거인멸이면은 구속되잖아요. 네. 그렇죠. 증거인멸 구속사유잖아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협조하겠다. 경찰 수사에 나 여기 도미한 거 아니야. 예. 정말 일 때문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온 거고 들어가서 협조할게 이러면서 먼저 자수서를 낸 거죠. 근데 미국에서 텔레그램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본인이 먼저 자수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아니면 미국에서 냈는지 언제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최근이라고만 나와 최근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확인 안 되니까 봐야죠.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정치자금법 아니면 뇌물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자수서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일단 생각이 듭니다. 강선호 의원이 그 녹취가 폭로되고 파문인 다음에 나 받았다고 돌려줬다 얘기한 거하고 괴는 같이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인정하기로 한 것 같아요. 다만 돌려줬다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저 두 사람만 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지만 확인 안 됐고 근데 둘째. 그 녹취록을 보면은 네. 일단 뇌물로 보이고 강선우 의원이 상당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특히 아. 시적으로 보세요. 그 녹취가 따인 날 녹취를 김병기 의원이 한 날 돈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네. 돈을 보유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김경희 그러잖아요. 의원한테 협박을 받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느냐. 거기까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던 거잖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수 공천까지 갔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돈을 사실이에요.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이유-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돌려줬다 이거는 치더라도 그 이유죠. 뇌물죄가 성립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정치자금법이면 그것도 이제 100% 성립이 되고 돌려준 거는 양형에서 고려가 될 수 있는데 크게 고려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네.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김경시 의원이 네. 그 보좌관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강성호 예. 말 따르면. 근데 네. 그게 보좌관이 실제로는 안 받았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게 안 받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떳떳하게 안 받았다 실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1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밑에 있는 참모한테 가면요. 그 참모는요. 너무 큰 금액이 오니까 이거를 겁이 나가지고 못 받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의원님 직접 들으세요. 저는 이거 네. 안 돼. 맞아. 놀라지 너무 1억이 현금이 그렇죠. 다발로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았는데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할 와. 때 아마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을 좀 감추고 싶어서 엉뚱하게 이제 보좌관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보좌관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좀 회피를 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경시 의원이 어디까지 진술할지 모르겠지만 1억을 줬다는 게 아마 강선우 씨한테 줬다라는 내용까지도 이 진술서에 자수서에 들어가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지목된 봅니다. 그 지역 사무국장한테 준 게 아니라 네. 강선호 의원은 본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최측근이거나 거기에 줬는데 그렇죠. 지금 네. 약간 말을 그렇게 돌려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니 네. 내용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공천했잖아요. 공천하는데 심의에 들어갔었죠. 어쨌든 그래서 김병기 추천을 의원은 했잖아요. 빠졌고. 그럼 강선우 의원한테 준 걸로 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뭐랬냐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요. 제가 어쩌자고 그렇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받은 자기 거예요. 직접 받았다니까. 네. 맞아. 뉘앙스가 그 뉘앙스 그 뉘앙스예요. 뉘앙스예요. 예, 제가 예, 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네. 받았다는 얘기죠. 진술의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종 중에 진술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거든요. 이런 임종 중에? 예, 임종 때의 진술. 살려달라고 한 다행 것도 메시지라서. 인정중이라고 뭐 말씀하시는 이것도- 거예요. 어, 살려달라고. 역시 변호사님 무서워. 네, 아니, 그 강선우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건 아닌데 그 실제로 원자대표실에서 실제로 이제 임종 법원에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임종 때의 진술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둘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맞아. 한 네. 진술이죠. 임종이었다.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길 가다 만나면 안 될 주변에서 알고 지낸다면 손절해야 될 1위 김경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손절 안 할 것 같은데. 아, 돈 많지. 제가 잘못만 안 하면. 네, 그러네. 네, 김경 시 의원이 지금 물론 저는 도망갔다가 미국 갔다 오고 이런 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 저 정말로 1억 원 줄 때 강선우 의원도 현장에 있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 아니, 어떻게 보세요? 저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왜 주변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그래도 강선우 의원이 앞날이 창창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 같으면 새벽 배송하듯이 문 앞에 던지고 왔어요. 뭐 그냥 그러고 치울 것 같거든요. 아니구나. 마지막 준법 정신을 지키는구나. 저는 김경 네. 밥 잘 사주는 누나일 것 같은데.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자, 일단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강선우 그때 있었어. 이렇게 말한 게 딱 걱정이 약간 이거 강선우 의원 진짜 보면 까무러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녹취가 떠올랐어요. 이 녹취 듣고 우리 정법전님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잘해주세요. 제거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정말 소리 반 공기 반 그런 그 화법 그런 발성법으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굉장히 애절하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였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같이 받았구나. 이 단독 기사 보고 이게 맞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만큼 공포에 질린 얘기를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왜 예상을 했냐면 김경 씨가 자술서 보냈어요. 예. 자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사무국장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네. 사무국장한테 뭘 줬냐면 그 쇼핑백을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돌려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무국장이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무국장 말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사무국장이 맞다 내가 김경을 만났다. 그런데 나는 돈을 받지 않고 뭘 받았느냐 쇼핑백을 받았다. 그런데 쇼핑백 내용물을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남국장이라고 한 사람이 지역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남씨인가 봐요. 남씨까지는 밝혀졌어요. 그래서 남국장이 네. 쇼핑백을 차에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쭉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차에다 실어줬어?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예컨대 어느 차에다가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 차에다가 실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그러면 내 차에다가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차에 실었으면 실었지 실어줬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 저때 김경과 남국장 말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차에다가 남국장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어줬다라고 한 표현을 딱 쓰길래 그럼 한 명 더 있다. 그럼 그게 누구겠는가? 제일 유력한 거는 강선우고 네. 그렇죠. 만약에 강선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강선우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강선우가 제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최소한 그렇게 3명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장국장한테 1억을 줘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장국장한테 직접 주지 제가 김미선 앵커한테 장국장님한테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보조봉투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1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면 사실은 직접 그 당사자 내진 당사자의 최측근이 아닌데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기 어려워요. 저희 그러니까. 뉴스트라담에서 사실 그 얘기를 짚어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누구일까? 그 제3자가 누구일까? 강선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김경이 밝힌 거예요. 왜 밝혔겠습니까? 김병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자기 사실을 다 밝히면 어쨌든 그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거나 내지는 뇌물이면 뇌물에 증뢰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참작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사실대로 다 이제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 강선우와 김병기의 녹취록이 풀 버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풀 버전을 제가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봤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무서운 말을 해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병기가 강선우한테 아니 돈을 받았으면 바로 돌려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김병기 의원이 확인해 주더라고요. 예. 네네. 녹취록에서. 그렇죠. 강선우는 바로 돌려줬다. 이거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돌려줬다. 그럼 뇌물죄가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김병기의 입을 통해 가지고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그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저 돈을 강선우 의원인지 아니면 그 사무국장인지가 키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빼박 뇌물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녹취가 따인 날 김병기 의원실에서 따인 날 전날까지도 안 돌려준 거는 팩트예요. 그죠? 왜냐면 그렇죠. 못 돌려주 있다 막 애달파하고 되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원래는 컷오프 되기로 했던 그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이 됐어요. 그러면 돈이 아직 돌아가지 않은 돌려줬다는 주장도 잘 믿음이 안 가지만 돌려줬다고 한 걸 치더라도 돌려주기 전 시점에 갖고 있었고 다음 날 단수공천이 됐다. 여기까지는 거의 그 실체적 진실로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녹취록 보면요. 김병기 그때 간사죠. 김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예.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예. 사직생 그다음에 돈 돌려주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4월 21일 그다음에 돈을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이야기는 4월 21일까지는 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여러 번씩이나 강변했던 그러한 그 김경이 예. 네.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가 지금부터는 저는 강선우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선우가 이 녹취가 끝난 다음에 4월 21일 아침 10시부터 네. 4월 22일까지 그 사이에 한 24시간 뭐 한 그 정도 예. 그 시간 동안에 강선우와 김병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강선우가 오픈하면 그러면 이제 김병기 의원은 마찬가지로 빼박이 돼서 뭐 뇌물죄 공범이 된다든지 그렇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선우의 시간이다. 이제 네. 왜냐면 이제 강선우 의원은 이미 뭐 거짓말을 자기는 우리 지역구라서 그 공관이 들어가서 얘기도 안 했어요. 김경시 의원과 거짓말로 지금 이미 밝혀졌고 그거를 딱 트집 잡아서 그걸 딱 삿바 잡아서 이제 제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당해서 나왔는데 이거 지금 사무국장이 받았어요도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 김경시 의원의 진술이 맞다면 그것도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럼 이제 강선우 의원은 거의 더 이상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하는 양상이 됐으니까 이제 강선우 의원도 이젠 알겠다. 내가 지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를 사실대로 밝히겠다. 그런 결정을 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강 의원 휴대전화로 지금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 핸드폰을 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지난해 지난 개통한 거라 한번 나온 거는 예, 예. 비밀번호 없으면 포렌식 절대 안 예, 된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안 이제 되죠. 그 아이폰 또 신형 나와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 내역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다면 그거는 통신사에 남지 않죠. 남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지금 다른 진술 뭐 이런 게 있고 네. 그래서 뭐 이제 통신영장으로 이게 혹시 소득이 없더라도 강선우 의원은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제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요. 네네네. 뇌물죄에서 이 정도면 네. 그게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차고도 건데 넘친다. 그런데 그 강선우 의원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이게 뇌물죄가 1억이 넘어가면요. 그쵸. 1억 이상이 되면 법이 바뀌어요. 예. 형법에서 특가법으로 바뀌거든요. 예. 특가법 제가 찾아보니까 1억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네. 징역이 예. 무기징역이에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판사들이 법만 보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나온 양형 기준을 예. 보는데 양형 기준 찾아보니까 1억 원 이상 5억 미만까지는 기본이 7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 남편 또 변호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지금 둘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출국 금지가 됐다고 해요.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 김병기 부부 등 5명의 출국 금지가 됐다고 하니까 예. 아마 준 사람 그리고 또 받았다고 주장이 나오는 부부 2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부부 등 5명 출국 금지했다. 네네. 원자은 변호사님께서 우리 블랙요원께서 이걸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속보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우리 금요일 패널이시기도 하죠. 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20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자, 오늘 그리고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A씨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김병기 의원 측에 뭐 내용을 전달해 준 혐의를 받고 있죠. 의혹이 제기됐죠. 자, 김경시 의원 오늘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김경시 의원 이제 저렇게 하죠. 네. 어떤 스타일의 어떤 느낌의 분인지 아주 그때 들어올 때만 해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 모자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그렇게 아주 강단 있어 보이는 첫인상은 아닌데 굉장히 강단 있게 지금 거의 강선우 의원은 이제 추락에 그 날개 없는 추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경찰이요. 그 사이 김병기 의원이 이제 제명 결정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물론 아직 민주당 적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김경이 자수서 등을 내면서 강선우 의원은 버리기로 했다라는 것이 확실해 보여요. 네, 경찰의 움직임이.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 기사가. 김경시 의원은 뭐 물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형량을 좀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아마 그 남모 사무국장 지역 사무국장이 결국 3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강선우 화장실 간 사이에 줬다. 예. 그러면 그리고 그 남모 사무국장이 그때 처음 그 소환 받아서 얘기할 때 나는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직접 줬다는 얘기인가라는 얘기를 그때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1억이라는 돈을 그럼요. 누가 있는 데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좌관한테 이거 1억인데 1억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보태 쓰시고 의원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하죠. 그게 무슨 10만 원짜리 부주봉투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까지는 다 이제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았다 그러잖아요. 맞다. 과연 돌려줬을까? 그리고 받았을까? 아니요. 아니면은 공천 공천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왜 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강선우는 완전 코너에 몰린 것이고 이게 그렇대요. 이렇게 뭘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그 처벌을 강하게 받는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려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또는 돌려주었다라는 건 일치하잖아요. 그것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그런데 그래요? 이미 네. 저 정도 사건 맞아. 사안이면 뇌물에 이미. 네, 뇌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전날까지도 갖고 있었던 게 확실하고 왜냐하면 전날 막 강선우 의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했고 다음 날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역전해서 단속공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보유된 상태에서 단속공천이 이루어졌다. 그걸 나중에 뭐 돌려줬든 말든 그냥 참작. 형량 참작 사유밖에 안 되는 거죠. 양형 사유인데. 사람들한테 양형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저거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첫째 저는요 돈 제가 안 받았고요. 근데 있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거로 좀 바뀌었죠. 저는 그 공관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구라서 말도 안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인 게 나타났잖아요.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단속공천 받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줬어요. 김경시 의원 돌려받았어요.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3연속 거짓말이면 거의 이제 뭐 정상 참작이든 3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강선우 의원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뭐. 네. 그러니까요. 저는 강선우 의원도 버린 것 같고요. 김병기 의원도 버린 것 같아요. 당의 결정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버렸다고 말은 못하는 거지 아직. 근데 경찰에서 자꾸 흘려주는 내용을 보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남 씨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김경시 의원이 자 여기 1억 하면서 강선우 의원한테 줬고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사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그리고 뭐 아이폰을 줬는데 비번을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준 이유는 김경 같은 사례가 되게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금고가 있다는 걸 집에서 막 흘렸잖아요. 근데 금고가 없었대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무겁게 낑낑거리고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빼돌렸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추측 기사. 빼돌렸어도 CCTV에 뭐가 보여. 그걸 보고 CCTV도 있대요. 볼 거래요. 보고 있대요. 근데 또 CCTV도 되게 천천히 볼 수 있죠. 아마 그 금고는 이제 보좌관이라든지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 금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보좌관들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경찰을 통해서 기자들이 받아서 이제 경찰 기자가 쓰는 건데 1m 크기의 금고가 있다. 아마 가로 세로 길이가 1m 넘은 그 지금 엄청 큰 거거든요. 정말 영준의 그치. 집, 동작 영주의 집에 있을 것 높이는 같은 얼마나 건데.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 1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그냥 패키지로 다 결정 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그 무섭죠. 금고만 빨리 확보했었어도 완전히 그게 그냥 보물창고처럼 네. 보물상자처럼 뭐 온갖 게 나왔을 텐데 저것도 결국 경찰이 이렇게 10m씩 질질 끌고 김병기 의원 손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시간 끄니까 저렇게 다 샤머집에 있던 거 딴 데로 빼돌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 참 수사 아이고 정말.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하면서 특검은 안 하고 전부 지금 경찰에 수사하게끔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아니 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경찰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 악셀 누르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그다음에 저 후진 버튼 누르면 후진하고 이거 경찰은 조정이 된다고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저 추정 아니겠습니까? 에. 강 의원이 이렇게 결국은 갑자기 녹취가 하나 터지면서 예시 사례로 가네요. 강선호 의원 정말 네. 그 올해가 아주 최악의 해예요.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부터 그죠. 여가부 장관 장관도 안 거의 되고. 될 뻔하다. 장관 올해잖아 올해. 그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해 아직 안 올해 대통령 되고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니지 새해가 됐어요. 작년이구나. 새해 됐어요. 아니 아니, 지금 음력 어디- 기준으로는 아니 한 음력은 해. 아직 음력으로 예, 예, 예. 한 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분 사주 안 봤을까 혹시 우리가 이게 사주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정말 한 정치인이 한 당에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것도 거를 여성 온몸으로, 정치인이. 예, 온몸으로 다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딴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나비 효과처럼 김병기 의원의 예, 예. 보좌관 밥그릇 걷어차기 갑질의 끝판왕 때문에 일이 커졌고 중간에 김병기 의원이 아마 원내대표만 좀 일찍 내려왔어도 좀 사그라들었을지 모르는데 원내대표도 절대 못 물러나 하고 버티는 와중에 갑자기 김병기 강선우 그것도 의원실에서 오고만 네. 경천 동지할 녹음이 터지면서 지금 이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강선우 의원은 거의 지금 뭐 의원직 떨어지고 이미 당에서 쫓겨났고 좀 구속되겠어요. 구속될 것 같다고 구속될 다들 것 이제 같아요. 네. 좀 보죠. 네. 1억을 저 정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처럼 받았으면 구속이죠. 공천을 대가로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 해가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특히 정치인들은 겸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불과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정광석화처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추풍낙엽처럼 네. 떨어져 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지금 지위가 높다 해도 좀 겸허한 마음. 그러니까요. 하긴 뭐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세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강선우, 네. 이혜훈 좋아요. 얼마 나왔어요? 좋아요. 1000개 됐어요. 넘었어요? 네. 이 세 분 공통점 우리 지금 정호 이모님 말씀 주신 게 딱 전 이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보좌진들 그 힘들고 어렵고 약한 그 보좌진들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온갖 자기 사적 노예처럼 쓰고 그다음에 막 갑질하고 했던 이분들 다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뿌린 씨를 이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김병기, 이혜훈, 강선우 세 분 다 그러네. 국회의원들 보좌관들한테 정말 아주 악령 높을 정도로 갑질의 끝판왕이었던 분들 다 지금 고생하잖아요. 강선우, 네, 김경식 조사받아서. 김경식 의원 강선우 의원은 또 음마를 가지고 있다네요. 알려주셨어. 그거 상속받은 거. 네, 남편이 상속받아가지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삼형제가 3분의 1씩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두 분 다 뭐 비슷하네요, 정말. 자, 어제 김경시 의원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 두 명, 그 김경시 의원이랑 김경시 의원과 같이 있었던 그 남모 이제 사무국장. 네. 그리고 또 강선호 의원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돈을 누구한테 줬느냐, 어떻게 줬느냐, 이게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그 이제 김경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선우 의원한테 준 적이 없다고 하다가 네. 이제 줬다 돌려받다 얘기했는데 네. 강선우 의원은 내가 직접 한 적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정면으로 네. 반박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때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경시 의원의 진술이 사실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보좌관도 좀 진술이 다르잖아요. 네. 보좌관은 뭐 본 적 없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먼저 김경시 의원한테 제의를 했고 그래서 보좌관이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시 의원하고 자리를 만남을 주선했고 네. 그 주선한 자리에서 김경시 의원이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선우 의원한테 현금이 든 쇼핑봉투를 전달을 했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보좌관한테 차에 실어 해가지고 뒤트렁크에 실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좌관은 그게 돈인지 몰랐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좌관은 이제 자기는 몰랐다 해서 그거만 보면은 보좌관은 여기서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네. 보좌관이 먼저 김경시 의원한테 공천헌금을 얘기를 요구했다 하면은 그거는 보좌관도 피해 갈 수가 없죠. 보좌관도 피의자 조사 수사장이 될 수 같이 이제 있다는 공범이 거죠.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십 건 그 얘기를 보좌진은 했는데. 그럼 본인 판단이냐 누가 시켰느냐라고 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본인 진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그걸 맞아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강선우 의원이 시켰어요. 받았다. 이렇게. 근데 강선우 의원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뭐 받은 적 없다, 뭐 바로 돌려줬다 이러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하고 보좌관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그거는 증거 인멸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돈을 줬고 그다음에 보좌관이 돈을 들고 트렁크에 넣으세요. 강선우 의원이 시켜서 트렁크에 넣었어요. 근데 자기는 계속 돈을 그때 안 받았고 바로 줬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은 이 입장을 계속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변호사님? 그거는 다른 변호사님 게 그랬어 나한테. 구속이야 구속. 이거 구속. 그거는 다른 게 구속이야. 이미 이미 그 구속이야. 김병기 의원하고 상담할 때도 네.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이 받아서 가져왔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했었고 그러나 네, 아직 네. 보관 중이라고 네. 얘기했었고 네. 4월 21일 시점에서 보관 중. 그러니까 아직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 날 예상을 뒤엎고 완전히 역전극으로 단수공천을 줬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네. 돈이 절대 안 갔고 지금 김경시 의원은 김경시 돌려줬다는 것도 좀 믿음이 안 가지만 돌려줬다고 말하면서도 시점은 한참 뒤다. 네. 그러면 그 공천 돈이 오고 단수 공천 해주고 할 때는 정확히 돈 받고 공천 해준 딱 뇌물. 그때는 돈을 안 돌려준 시점이에요. 김경희 의원이 그건 뭐라고 무조건, 했냐면 예. 공천이 아. 확정되고 수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은 대화 녹음일이 22년 4월 21일이고 네. 그 다음 날이 22일 날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빼박이야, 빼박. 선거는 6월 1일이었어. 네. 제가 볼 때는 6월 1일 이후로 돌려준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것도 믿음이 안 간다. 만약 돌려줬다면 공천을 그 좋은 공천을 해줬어요. 심지어 당선도 됐어요. 왜 돈을 돌려줘요? 그렇죠. 어머. 안 돌려니까 전 내가 나 같으면 정말 농담이지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휴, 너무 감사합니다. 당선까지 됐습니다. 성공 보수까지 더 주면 더 주지. 1억을 왜 돌려줘요? 그러니까 돌려줬다는 얘기도 좀 믿음이 잘 안 가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전화를 서울시 의회에 전화 돌려가지고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우리 이제 그 김경시 의원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동료 시 의원들한테 현지 국회의원이 전화를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걸 돌려줬다면 굳이 그런 노력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1억 플러스 알파 더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몇 달 뒤 돌려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게 뇌물 내지는 뭐 정치적 뇌물이 이제 이거는 뇌물 공천 이거는 뇌물 100% 뇌물인데 그건 이 성립에는 절대 영향을 못 줘요. 이게 워낙 크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최소 5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형에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최소 하는데 5년? 그거밖에 없어요. 돌려줬다. 돌려줬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돌려주면 양형이 깎여요? 정상 참작 정상 참작 반성하고 있다. 뭐 돌려준 점 고려해서 뭐 네. 형량을 거짓말을 조금 밥 깎을 먹듯이 수 하고 있고 있다. 돈을 받고 공천해주고 정말 나쁜데 네. 나중에 뭐 반성했다. 5년에서 3년 뭐 이렇게. 그럼 무조건 살아요? 뇌물 1억은 그냥 기본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와우. 공천 자리까지 되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네. 당선이 돼서 그건 빼박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원래 말씀하신다니까 무서워요. 아 이거 빼박이야. 이건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제가 김경시 의원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경찰서 들어가는 거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다들 관심이 머리가 너무 잘 됐다. 진짜 정말 죄송한데 드라이, 다들 드라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머리 좀 보여주세요. 봤어요. 어떻게 헤어 드라이를 저렇게 미용실 갔다 완벽하게 왔나? 이 하고 왔나. 그러면서 이분이 약간 외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째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치고 나올 때 저 드라이가 살아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조사 14시간 마치고 나왔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른 관리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돈이 좀 많은 것 같고 외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죠. 누가 저렇게 하고 와요? 누가 저렇게 해요? 저 1시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좀 멘탈이 일반인들의 멘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아까 지금 강선호 의원과 다른 길을 가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사실관계가 녹취가 나왔으니까 증거를 내가 뒤집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최대한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 받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노출되니까 또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카메라에 노출되니까 이왕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얼굴이 나오는 거 좀 예쁘게 나오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내가 이제 뭐 좋은 변호사 쓰고 있고 이런 것 등을 고려하면은 조금 창피한 거 좀 참고 네. 이 위기만 넘기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정말 집념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서울시 의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로 한번 먼저 한번 했어요. 하고. 그때는 지금 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었는데 그 지역구인 동대문구에서 주로 활약하면서 그리고 500만 원 공식 후원금 안 장관에게 당시 안 의원에게 내면서 어쨌든 뭐 그거의 대가는 아니죠. 공식 후원금이니까. 비례대표 땄어요. 근데 동대문 쪽에서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이번엔 강서로 와서 어떻게든 강선호 네네. 그 지역구 의원을 만나겠다고 해서 결국 만나서 돈 1억을 주고 자기 또 강서구에서 서울시 의원 아주 좋은 그 시의원 자리 공천을 받아서 또 당선을 따요. 그런데 뭔가로 또 하여튼 강선호 의원하고 좀 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그럼 영등포로 하겠다. 그래서 그 영등포 현역 의원인 김민석 현 총리, 김민석 총리 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할 때 내가 엄청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 뭐 그렇죠. 특정 동료단체 3,000명 입당시키고 입당 그 당비 대납하고 야, 이 정도면 이게 정말 집념의 선이 없네요, 이분도. 진짜. 내가 네. 맘먹으면 꼭 어떻게든 내가 배팅해서라도 그걸 따내겠다는 강한 열망의 자, 그럼 전사인 것 이제 같아요. 들어갈게요. 자, 국장님. 예. 집념의 강도, 집념의 질감으로 예. 김병기, 그다음에 강선우, 그다음에 김경, 이혜훈 4명 중 랭킹 정해주신다면 무조건 결승전은 김병기 이혜훈이죠. 아니 우리가 강선우, 김경희 두 분도 엄청난 집념이지만 이게 레벨이 장르야 장르. 체급이 장르. 달라. 체급이 김병기 의원 진짜 헤비급 네. 헤비급과 정말 그러니까 이 지금 네네. 몸무게를 받고 말하는 게 그 레벨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다. 네, 오, 김경 오케이. 서울시 의원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김경 서울시 의원 진짜 굉장히 집념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 1분 정도 듣고도 놀라셨을 텐데 네. 딱 그렇게 동네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이 선수하고 만나면 그렇죠.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팔 대지도 못해. 맞아요. 김병기 의원의 맞죠. 집념에 비하면 김경수 의원은 정말 세 발이 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결승 매치. 김병기 이혜훈 결승전이라고 저는 네네. 봅니다. 그 결승 이제 승자 정해주셔야죠. 여러분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 진짜. 승자 댓글 빨리 달아주세요. 네. 그날 경기 컨디션. 진짜 당일에 컨디션이. 아침 뭐 먹었느냐? 그러니까. 예. 화장실 것도 안 되냐? 아니 정말 여기 뭐 브라질하고 스페인하고 결승전 월드컵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날 컨디션이에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컨디션. 제대로 푹 잤느냐?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병기다. 1 병기해운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해주셨고, 예, 김병기. 근데 네. 법적으로 보면 강선우, 김경 의원이 조금 해운이다. 해운이는 체급이 자기 작기는 해요. 네. 근데 형량은 1등일 것 같은데 형량이 1등일 것 같은데. 집념. 그 집념의 집념은 그런데 집념의 농도 면에서 형량이 너무 커요. 강선호 의원 지금 누구? 1억 받고 감옥 가기. 네, 이제 형량이 너무 커요. 형량이 1등일 것 같아요. 형량은 1등이다. 그러면 우리 원 변호사님은 1등은 강선호 의원. 아니 그런 감옥에 체급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네. 저는 김경. 그래요? 돈 왜? 있는 사람이 선 넘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아 그래? 돈 있는 사람이 좀 약간 선 넘거나 뭐 정말 이런 말 하잖아요. 무식하다. 정말 예의가 없다 하면 술 마신 사람이 칼등이랑 똑같대거든요. 이분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 1등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 어머. 예. 제가 이제 한 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 이혜훈 의원의 그 일관된 모습, 네. 그 갑출의 그 일관된 정도예요? 모습, 지치지 않은 에너지. 지치지 않는 그 사악함.
지치지 않는 갑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백말씀을 뚫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한 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강선우님입니다.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도 짚어볼 건데요.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 다 얘기를 했어요.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김경시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액수와 전달 시기, 방법 등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 돈 얼마, 그리고 며칠 날, 그리고 어떻게, 누구 있을 때, 이렇게 누구한테 이거를 다 강선우 의원 측에서 제안했을 거라는 이런 것들이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강선우 의원이 직접 개입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1억, 사실은 22일, 강선우, 이렇게. 김경, 그다음에 남모 지역 사무국장 강선우 의원 측에 이 세 사람 진술이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일단 보도에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도 맞을 것 같아요. 경찰은 김경 시의원의 진술을 가장 신빙성 높게 본다. 왜냐? 일단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소위 이건 공천 뇌물로 이제 아마 의율이 될 것 같은데 뇌물을 준 그 준사 증여자로서 분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 시의원 얘기가 다 맞을 것 같고, 왜냐면 강선우 의원은 이미 거짓말 여러 차례 한 게 밝혀졌고, 이 남모 사무국장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애써 안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준 사람 보통 이제 뇌물자 같은 경우는 준 사람 얘기를 보통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김경 시의원이 조금 이상한 점은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진술을 사실대로 한다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건 이제 그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전부 다 어찌 보면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미국 가서 휴대폰도 좀 없애고 온 거로 보이죠. CEO에 썼던 컴퓨터 지금 하드 다 빼버렸다는 것이고 예. 노트북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증거인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진술을 이제까지 어떤 이런 증거인멸에 대한 태도를 지켜봤었을 때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100% 확인을 못하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변호사로서는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1억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제안을 먼저 남모 사무국장이 했다. 그래서 1,000만 원인가 했지. 그게 아니라 1억인데 그게 강연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 한 장 정도는 줘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다. 뭐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그런 증거인멸 아니면 여죄가 두려워서 그랬을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들킬까봐 그 증거인멸을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빼박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요건 그냥 내가 그냥, 그리고 준 사람 별로 처벌 심하게 안 당하니까. 심하게는 안 당하니까. 받는 사람이 더 그 중형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진술을 해서 이걸 본인은 최소한으로 형을 받고 나오고, 사실 지금 뭐 기사 나올 때마다 보면 김경시 의원 서울시의회 상임위 옮길 때마다 가족 회사들이 사업 따놨다 이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수사가 원래 지난번에 그 무슨 뭐 3,000명인가 모집할 때 그저 영등포 뭐 종교단체 그 1,800명 그 그때 당비 이런 의혹이 나왔었어요. 그 가족회사 관련해가지고도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출금도 안 돼 있고 조사도 안 하고 탈당하고 거의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경찰이 그냥 놔두고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사건까지 터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막 수사를 하고 하는 있는데. 것 같지만 또 사람들 관심이 식으면 또 흐지부지할 수도 있어요. 또 흐지부지하게 지금은 막 눈에 불을 켜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가족회사한테 조금 그 가족회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부 거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서로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서울시 상임위 중에 도시계획관리위, 이게 아마 이제 국회로 치면은 국토교통에 준하는 뭐 그런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돼 있을 때 그 김경시 의원 남동생 회사가 그 SH공사, 그러니까 서울도시주택도시개발공사 사전 약정을 맺고 오피스텔 건물 2채를 지어서 순서대로 이게 11층짜리 9층짜리 2개를 총 282억 원에 매각했대요. 근데 사전 약정으로 SH 같은 데가 사준다고 하고 지으면 그건 진짜 땅 짓고 헤엄치는 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정말. 아니 싸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건데. 그리고 그걸 사줄 사람이 아주 확실한 주체가 있고. 왜냐면 안에 자재를 비싼 거 안 써도 되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서관 상임이 있을 때 그 관련 단체에 이런 혹시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왜 공교롭게 그다음에 또 교육위원회가 있으면 그 무슨 2,300만 원 용역과제를 또 여동생 회사가 수의계약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대요. 저는 이것도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로 단순히 꼬리 자르기 하겠다. 그냥 공여자 뇌물 공여로. 글쎄. 그리고 이게 진짜 뇌물이 안 돼버리고 정치 자금이 돼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준 사람은 처벌도 안 해요. 예, 진짜로. 그냥 기획란법 위반 정도만 되겠지. 정치 자금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뇌물죄로 아마 규율을 할 것 같아요. 뇌물죄면 아직 뭐 공소시효도 넉넉하고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생생하게 녹음이 돼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요. 강선우, 김병기 두 대화에 선생님 어떻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거 받고 공천 탈락하면 나 죽는다가 거기 돼 있잖아요. 그럼 뇌물죄죠. 1억이 공천 때문에 받았다는 게 거기에 그냥 사실상 자백이 돼 있잖아요. 생생한 육성으로. 그러면 전 뇌물죄 이걸 의율 안 하면 진짜 그건 수사기관의 임무 정말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못 믿겠어. 솔직히 신뢰가 안 가요. 진짜 신뢰가 안 가. 요즘 경찰 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법무부 장관 하세요. 행안부 장관 혹은 행안부 장관 아니 난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뒤에 누구의 눈길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뭘 하는 사람을 줘. 난 그런 기획자를 줘. 기획하는 사람 하는 자리를 하고 싶지. 그건 밤에 하고 낮에 낮에 행안부 장관 주목받는 건 싫어요. 아니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 하겠어 나는. 아니 경찰을 누가 바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혜원 장관이 보여주잖아요. 아 저러면 되겠구나. 세상에 이제 앞으로 여기가 청문회 좋은 설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우리 아들 약혼녀다. 약혼녀고 결혼식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약혼식이었다. 니들이 낸 돈은 그냥 축하금이다. 약혼 축하금. 아니 좀 이따 결혼식을 다시 할 거니까 다시 모여라.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돼. 네?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축의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혼주한테 있어요. 아 그래요? 혼주한테. 혼주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한테 이걸 줬다면 징이었어요. 징이에요. 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는 친구나 이런 사람 거 말고 혼주 보고 온 거는 혼주 거더라고요. 네, 혼주 거예요. 네, 법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했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제가 그 짧은 코너를 하나 준비했어요. 괜찮으세요? 제 PD님, 아니 내가 만약 강선우라면 이걸 어떻게 해명할까? 내가 만약 강선우라면 자 강선우라면 제가 정말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서 빌려준 거예요. 김경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좌관이 강의한 상황에 너무 어려워서 1억을 주더라고. 아마 저는 내일도 잡아뗄 것 같아요. 자기는 즉시 반환하라고 했다. 즉시 반환하라고 했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는 이제 두 사람 진술이 있으니까 부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 이제 말 바꿔야죠. 아니면 내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 이제 구속되면 돼요. 구속이 돼야지. 이런 지금 뭐 거짓말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이거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 안 해주면 그거 진짜 그러진 않겠죠. 이런 상황까지 실드 치는 건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냥 무소속 의원인데. 뭐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뭘 해도 놀라지 않을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약 이혜원 장관 후보자라면 나는 원펜타스 관련해서 뭐라고 변명하겠는가? 아니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불법이나 부적절함은 없었다고 얘기하겠죠. 진짜 왔다. 아들내미 우리 집에 살았다. 증거를 내시라니까. 증거를 살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들 그럼 차량 입출입 기록 주라고. 그거는 아들이 동의해서 개인 기록이랑 못 준다. 근데 나랑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데 어쩔 거야. 걔는 지하철 타고 다녔다. 지하철 타고 다녔고 나랑 살았어. 며느리는 저쪽 딴 데 살았어. 그게 약혼녀야. 며느리가 아니고 결혼식 그냥 그거 식만 일찍 올린 거야. 약혼식이어서 사실은 다 뻥쳤어. 약혼식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봉투를 많이 갖고 오는지 또 갖고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은 거야. 약혼식에 애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넌 진짜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잖아. 이렇게. 이혜원 장관 후보자의 관점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듣기 굉장히 제가 좀 일부러 약간 반말 섞으면서 약간 기분이 어떠실까 느껴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니까 어쩔 거야. 어쩌라고. 기록? 못 내겠다는데 어쩔 거야. 우리 아들이 개인 기록이나 내기 싫대. 왜 괴롭혀?
15%면 냈다고? 아니 나 한 75% 낸 것 같은데. 나 몰라. 한 75% 냈어. 아니 알아서 해. 그 월세를 왜 또 갑자기 그렇게 한꺼번에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그 월세 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본인 명의의 이혜훈 후보자 아니 진짜 명의로 세금 지불했던데. 근데 이혜원 후보가 진짜 나쁜 게 뭐냐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명하기 한 일주일인가 전에 10일 전인가 네.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월 40만 그거 원씩. 뻔히 알고 그 전부터 물론 동의하겠다 그 개인정보 동의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조회 평판 조회 하겠다는 그 그러니까 3주 전에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명에 3주 전. 예. 그거 지나서 감사하면 한 2주 전에 가만히 말씀하시. 야, 그 40만 원 빨리 받아야겠다. 그렇지. 야, 일단 그 다 대비했다는 거잖아. 40만 원 곱하기 뭐 2년 7개월에서 1,080만 원 일단 내가 가져라 빨리 쏴. 다 거짓말할 각오, 거짓말할 결심을 다 한 거예요. 나름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진짜 너무 웃긴 게 이 영종도 땅을요 KDI 연구원인가 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송도 인천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그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후보자 남편이 2000년에 영종도 땅을 샀고 신도시 개발로 6년 만에 공공기관 넘기면서 정말 대박이 나서 이 시절에 30억이 넘는 차익을 거뒀는데 정말 사회생활 하자마자 이렇게 뛰어다닌 거거든요. 이 땅 보러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어떻게 투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혜훈 후보자 국회에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대요. 해외 교포인 땅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매수. 아니 금매가 그렇게 나오지. 그래. 근데 아니 매도 어떻게 본인이 샀냐고. 우리는 어떻게 샀는지 물어본 거잖아. 그 땅 판 사람이 어떻게 파는지를 왜 팔게 됐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바보라는 건데 진짜. 그냥 어느 날 조상님이 나와서 혜원아, 네가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 인천 쪽 땅을 가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서 샀다. 하면 차라리 이해가 돼. 이혜훈 장관 후보자나 김민선 후보자한테 그럴 거예요. 널 죽여버리고 싶다. 야, 뭐 장관 되시겠죠. 장관 되시고 뭐 저희를 치동을 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털어도 이렇게 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뉴스타운 살 때까지만 해도 청문회는 열리겠지만 장관은 절대 안 되지. 그냥 청문회까지만 그래도 지켜봐주자는 게 민주당의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되더니 장관이 정말 이러다 되네? 임명하겠네?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뀌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건 절망, 비탄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착잡 이런 심경이 계속 가슴을 짓누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 같은 저 많은 비위와 논란과 그 욕설, 갑질, 네네. 폭언, 원펜타스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고요? 와, 좀 너무한다. 진짜. 그렇죠. 부정청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합니다. 누구는 뭐 몰라서 안 합니까? 정말. 난 몰라서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몰랐어요. 원펜탄스라는 아파트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